무릎의 위치 아프셔서 병원을 다녀봐도 치료받을 때 잠깐만 좋아지시나요? 관절염에 좋다는 운동도 크게 좋아지는 느낌이 없으시고요. 그럼 무릎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건강한 무릎을 갖는다는 것은 튼튼한 무릎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릎이 튼튼해야 활발한 신체 활동과 충분한 체력을 유지함으로써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등 중년부터 나타나는 노화 관련 질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년 이후에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에 핵심적인 게 바로 무릎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 방법도 어렵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무릎 관절 질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치료하셨던 분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릎을 관리하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통해 무릎 재활 개념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인대와 관련된 염증 중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슬개건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무릎 통증이 슬개건염은 아닙니다. 슬개건염은 통증이 무릎 하단에서 주로 발생하며 무릎 하중과 사용하는 속도에 따라 통증이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로 스쿼트 할 때 통증이 두 다리로 스쿼트 할 때보다 클 것이고 두 다리로 스쿼트보다 두 다리로 점프할 때 더 아프게 됩니다. 슬개곤은 동작의 속도나 하중의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활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펴는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릎의 부하에 대한 내구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릎을 펴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펼 때 사용되는 근육과 관절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안쪽 근, 바깥쪽 근, 중간근, 직근 이렇게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됩니다. 이 4개의 근육이 모여 사두근 힘줄을 형성하며 이는 무릎뼈에 부착됩니다. 이렇게 정강이 뼈의 튀어나온 부분에 연결되어 무릎을 펴면서 곧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가 무릎을 펴는 움직임을 만듭니다. 스쿼트, 점프, 달리기를 할 때 함께 작용이 됩니다. 무릎이 펴지면서 경골이 외회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무릎이 펴질 때 경골이 고정되어 있다면 대퇴골이 내회전한다는 그림입니다. 이는 관절면의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절면은 외측과 내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측 관절면이 외측보다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절면의 형태로 인해 무릎 관절의 신전함에 따라 최대 신전 30도 전부터 경골이 외회전을 하게 됩니다.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며 반월판이 전방으로 당겨지는 과정이며 경골이 대퇴골에 대해서 전방으로 구르기와 미끄러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 시 관절면의 모형을 고려해야 하며 근육이 버틸 수 없는 중량이나 반복되는 횟수의 운동을 하거나 자신이 가능한 관절 각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운동을 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빠르게 유발하게 됩니다. 또 무릎 내구성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통증의 원인을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 통증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간의 통증을 감수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통증을 기준으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각자 느끼는 통증이 다르며 어떤 사람은 약간의 통증은 운동이 가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약간의 통증으로 운동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있거나 잘못된 방법은 없지만 적절하게 통증을 조절하되 심각한 통증은 참아가며 운동하는 것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무릎 통증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중 통증이 감당할 만한가? 통증을 0에서 10까지 기준으로 매일 평가하고 기록해보세요. 보통 물리치료사는 3점 이하의 통증으로 운동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 직후 통증이 좋아졌나 나빠졌나 아니면 동일한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 다음날 통증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이는 현재 가능한 운동 강도와 빈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운동 중이나 직후에는 괜찮아도 다음날 증상이 악화되면 과하게 운동을 한 것입니다. 운동 중 통증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통증을 감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통증 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계획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강도와 범위로 운동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개건염은 슬개건 하중 강도와 빈도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됩니다. 감당하기 큰 무게를 너무 빠르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개인 간의 차이는 있지만 재활의 목표, 통증 조절, 하중 관리를 함께 관리해주세요. 무릎 기능 향상과 통증 감소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km를 달리다가 같은 통증 정도로 5km를 달리게 되면 엄청난 기능 회복입니다. 통증이 같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활동이 증가하면서 통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한 내구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통증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통해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성입니다. 평소보다 활동이 늘어나면 무릎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한 번 증상이 발생되면 운동을 비슷한 강도만 해도 증상이 재발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시 휴식하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운동 수준이 크게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통증이 나쁘고 휴식이 좋다는 믿음이 발생하여 통증 감소를 재활 성공의 척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과 다르게 슬개건염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적절한 양의 신체 활동을 조절하면서 통증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은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증상은 하루하루 바뀌고 월 단위로 계속 변동돼야 합니다. 통증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운동 시작 전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동 중과 끝난 후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현재 무릎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동작을 통해 무릎 기능의 정도를 관리합니다. 동시에 증상을 악화시키는 높은 산 등산처럼 고강도 운동은 멈춰야 합니다. 일상생활에도 무릎의 고빈도, 고강도로 사용하는 동작은 자제해주세요. 재활의 주요 목표는 무릎 근력 강화가 아니라 기능 회복입니다. 이 밖에도 폼롤링, 얼음찜질 등 기타 치료법에 대해서 가볍게 해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재활의 핵심이 아니며 기능 향상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 슬개건염이 염증 자체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염증은 보통 무릎 부하에 대한 정상 반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염증을 얼음찜질과 완전한 휴식을 통해 관리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슬개건염은 슬개골 하단에서 나타나는 통증으로 무릎 하중의 정도와 사용하는 속도가 내가 가진 능력보다 클 때 발생됩니다. 증상이 무릎 밑뿐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했을 경우 첫 번째 목표는 내 무릎이 감당할 수 있는 하중 수준을 찾는 것입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활 운동을 시행합니다. 이 밖에 얼음찜질이나 휴식이 통증을 완화하는 보조치료로 병행할 수 있지만 염증이 주요 원인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무릎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많은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